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9.1 단조화 진동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앞 시간에 공부를 했던 단진동의 결과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고 똑같은 결과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 좀 더 직관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잠깐 선생님이 언급은 해서 대충 예상은 했을 건데, 저번에 선생님이 각진동수 오메가를 정의할 때 뭐에서부터 출발했냐면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원운동에서도 정의하는 각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오메가라고 하는 물리량을 쓴다라는 것 기억나죠? 결국은 우리가 등속 원운동에서의 물리량과 단진동에서의 물리량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라는 건데요. 이걸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냐면, 사실은 속도와 가속도를 시간의 함수가 아니고 위치의 함수로 얻어낼 수 있는 직관적으로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단진동을 할 때 이 물체가 A에서부터 0을 지났다가 마이너스 A가 지났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A로 돌아가는 그런 진동의 상황을 생각할 때 도대체 언제 속도가 최대야?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시간을 묻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언제 최대가 되냐라고 묻는 건 중심을 지날 때 속력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중심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위치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어떤 마지막 양끝 지점, 진동의 양끝 지점에 왔을 때 가속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속도가 양끝 지점이 되는 그 위치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위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문제들이 더 많지, 우리가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코사인 오메가 T다, 사인 오메가 T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끔은 의미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물을 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결국은 x의 함수로 구해내는 게 중요한 문제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물리량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데,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물리량이 뭐가 있었습니까? 역시 주기, 각속도, 속력, 그리고 구심 가속도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첫 정의가 뭐였냐면 바로 오메가의 정의인데, 각속도의 정의인데, 그 각속도 값이 시간의 세타에 대한 시간 미분으로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게 등속 원운동일 땐 유한한 시간인 주기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 동안 2파이의 속도로 일정하게 도는 물체의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로부터 출발한 게 뭐였냐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고 한 바퀴를 도는데 도는 거리가 2파이r이니까 속력 v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t분의 2파이r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결국은 r오메가의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로부터 물론 출발하는 거긴 하지만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v 오메가 r 오메가 제곱 그리고 r분의 v제곱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심가속도가 주어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해 보겠다는 거냐면, 이거를 단진동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 어떤 한 축 방향으로 빛을 쏴주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y축 방향으로 투영된 빛이 Y 방향으로 쏘아진 빛이 결국은 X축의 스크린에 얘네들의 어떤 위치의 그림자가 생기게 될 건데, 이 그림자의 운동이 결국 X축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가만히 보면 이게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라고 하기에는 단진동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그냥 단진동이라고요. 그러면 단진동이라고 하는 것의 물리량을 마치 등속 원운동의 이제 삼각형의 등속 원운동의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삼각형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 얘네들의 특정 위치, 그러니까 양끝 지점과 중심뿐만이 아니고요, 임의의 위치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X부터 보겠습니다.
자,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갖고 있는 x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 그 x축 방향으로의 위치라는 게 a의 코사인의 세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것의 시간 미분값을 생각해 보면 그게 속도가 될 건데 속도의 x성분, 결국 그림자의 x성분을 생각해 보면 x성분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속도를 x축과 y축의 속도로 나눌 수 있고 내가 관심 갖는 건 이 vx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도가 여기가 세타라 그러면 당연히 요 각도가 세타고 여기 각도가 세타가 될 거니까 결국 vx라는 것이 뭐가 됨을 알 수 있냐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v라고 하는 것에 사인 세타를 취해주게 되면 vx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잘못했네요. 여기서 R오메가 식을 잘못 설명한 건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값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로 고쳐야 될 거냐면 A로 고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문제에는 A라고 하는 반지름으로 주어져 있는 녀석이니까요.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쓰기는 쓰는데 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썼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 그 V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뭘 넣냐면 A의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깜빡했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어야만 X축이 아닌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의 속도임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속도의 함수를 X함수 그림자의 함수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AX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AC라고 하는 구심가 속도의 X축 방향 성분과 Y축 방향 성분을 고려하고 얘네들의 각도값 세타를 고려했을 때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AC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사인의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AC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구심 가속도니까 A 오메가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더 쓰면은 바로 앞에서 배웠던 거와 똑같은 식을 얻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세타라고 하는 함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메가 t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얘기해도 되는 게 이 유한한 시간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있는 이것을 선생님이 어떤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각도로 확장한다는 게 꼭 주기와 2파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한한 시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유한한 델타 t로 확장했을 때 델타 세타로만 확장하면 되고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시간 값일 때 그리고 얘네들이 0도에서 출발한 각도 값일 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메가 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결국은 여기다 이제 오메가 t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우리가 a의 코사인의 오메가 t다라고 하는 함수를 얻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를 얻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결국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배웠던 공식들을 그대로 똑같이 얻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 언제 속도가 최대임을 얘기할 수 있냐면 A 오메가가 될 때 속력이 최대값이고 A 오메가 제곱이 될 때 속력이 가속도가 최대값임은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여기서는 얘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선생님이 위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걸 위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위치 함수로 다 vx를 구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a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상가함수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에 a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고 오메가는 뺄 건데 이게 여러분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a 코사인 세타가 x라고 하는 함수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마이너스 오메가의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주어지는 결국은 시간의 함수인 줄 알았지만 이게 결국은 위치의 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운 거죠. 결국 어떤 특정 위치가 주어지면 그때 시간값을 몰라도 바로 속력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직관적인 비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a 오메가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그대로 냅두고 결국은 a의 코사인 세타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x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x의 함수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결국 이것의 의미가 x에다가 x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비례계수만 곱해주면 그게 결국은 가속도의 값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언제가 최대일 거냐면 얘가 여러분들 a가 될 때가 최대값이거나 마이너스 a가 될 때 그 크기가 a 오메가 제곱으로 최대인 걸 알 수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진동 중심을 지나는 순간이 루트 값이 최대가 될 거니까 a 오메가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짐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순간이 여러분들 최대가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최대가 되는 순간이라는 게 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위치를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이제 시간 함수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치 함수를 묻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을 비교해서 결국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x라고 하는 값으로 v를 구하거나 x로 가속도를 구하는 것에 이제 공식에 좀 익숙해져 보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그런 식보다 이 x로 적은 함수로 더 익숙한 게 문제에선 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그걸 적용하는 예시들을 좀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질량이 0.1kg 100g인 물체를 4000N의 K에다가 연결해가지고 3cm만큼 당겼다가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초기 위치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진폭 A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0.8cm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을 물었는데 결국은 얘가 이렇게 쭉 운동하다가 0.8cm라고 하는 순간을 위치를 지나게 될 때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1.8cm 지점까지의 이제 그 지점까지의 단진동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위치의 함수로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요. 그 순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위치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그 속도가 얼마냐,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A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에 오메가에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얘네들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의 크기가 루트 m분의 k로 결정되는 값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루트 m에다가 40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000을 집어넣고 k가 4000이죠. 미안합니다. 자, k가 4000 그 다음에 얘가 0.1kg이니까 결국 0.1분의 4000이면 4만이네요. 루트 치하면 200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값을 대입하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 값을 얼마를 대입하냐면 0.03이라고 하는 값으로 대입해야 될 거고 얘에다가 얼마를 넣냐면 0.018을 집어넣어야 될 건데 딱 봐도 왠지 계산하기가 싫지 않나요? 18cm를 그러면 선생님 저 그럼 18cm로 해가지고 계산할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센티미터로 답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제곱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좀 쉬운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위의 그림에서 요 그림의 삼각형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사실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a라고 하는 값과 x라고 하는 값과 세 개가 결국 직각삼각형의 세 변에 해당하는 길이임을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게 삼각비가 성립되는 문제라면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얘기가 가능한 게 이게 결국 여러분들 a에 해당하는 게 0.3 x에 해당하는 게 0.018인데 5대 3임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5대 3이면 5대 3대 4의 결과가 되는 결국은 이 루트 값이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얼마가 됨을 알 수 있냐면 0.024다라고 하는
5대 3대 4라고 하는 5대 3대 4의 결과가 성립됨을 안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답으로 나올 건데 굳이 제곱하지 않고도 삼각비만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4.8m/s다라고 하는 속력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의 의미는 이제 방향의 의미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0.1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8이다라고 하면 될 건데 크기만 얘기하면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A번을 구해봤고 B번은 사실은 여러분들 시간을 구하는 문제지만 이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게 결국은 여러분들 3cm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3cm까지 도달할 때 시간이라는 게 주기의 절반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의 절반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주기의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게 여러분들 2파이 루트 K분의 M일 거니까 이 주기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답이 파이 루트 K분의 M이다 라고 하는 답으로 얻을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숫자 대입해 보면 되겠죠. K에다가 4000, M에다가 0.1을 집어넣고 파이에다가 3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해보세요. 구해보면 그 답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냐면 200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될 건데 그게 0.015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될 거고 0.015초라고 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15ms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만큼 짧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진동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수철 물체에 매달면 다 단진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진동이 되려면 이게 후계 법칙 그러니까 마이너스 kx의 이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어떤 진폭 상황이어야 가능한 건데 그러려면 K가 굉장히 커야만 가능한 겁니다. 질량이 굉장히 작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이 어떤 그 주기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유하는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좀 짧은 시간일 때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단진동의 결과를 등속 원운동의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물리량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는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에서 배웠던 시간의 함수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래프 분석을 할 수 있는가를 선생님이 한번 점검해 보려고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A라는 그 거리만큼 당겼다가 놓으면 결국 진폭이 A인 단진동을 할 건데 그 단진동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A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질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시간을 구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시간을 구하는 문제는 특히나 이렇게 특정 시간을 구하는 문제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의 함수로서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뭐를 생각해야 될 것 같냐면 앞에서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코사인의 함수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2분의 a가 되는 순간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2분의 a가 되는 순간이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시간값이 얼마임을 얘기할 수 있냐면 6분의 t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선생님 여기가 6분의 t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0에서부터 t까지의 주기 함수를 그린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걸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어떤 세타의 함수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100% 여러분들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 다른 색깔로 할게요. 선생님이 얘를 세타의 함수로 줬다라고 하면은 2파이가 지나야 주기가 똑같은 위상이 반복될 거고 우리가 파이가 지나야 반대가 될 거고 그것의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녀석이어야 우리가 6분의 t다 2분의 1만큼의 값이 그 코사인에 취했을 때 2분의 1a가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2분의 1a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코사인의 3분의 파이여야만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비례식을 생각해 보면 2파이일 때 t고
파이일 때 2분의 파이니까 당연히 3분의 파이일 땐 6분의 t인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가 됨을 알 수 있냐면 6분의 t라고 하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여러분들 t에다가 2파이 루트 k분의 m을 넣으면 3분의 파이의 루트 k분의 m이다 라고 하는 답으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어차피 공부를 한 김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A에서부터 2분의 A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6분의 T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남은 마이너스 A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을 수도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그럴 때는 결국 2분의 T에서 6분의 T를 뺀 결국은 여러분들이 3분의 1t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상황들이 가능한데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0에서부터 2분의 a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당연히 여러분도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1t에서 6분의 1t를 빼는 걸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가 될 거냐면 6분의 2t, 3분의 1t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잘못했는데 0에서부터 a까지 가는 데가 4분의 1주기예요. 그러면 4분의 1주기가 여러분들 12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나 사실은 6분의 t로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분의 1t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얘가 12분의 1t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중심에서부터 절반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2분의 1t, 여기서 이만큼 가는데 3분의 1t. 이해됩니까? 그래서 12분의 1과 6분의 1 더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되고요. 역시 오는데 6분의 1t, 여기서 오는데 12분의 1t입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는 데까지 역시 2분의 1t.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값을 생각하면은 어떤 특수한 지점을 선생님이 잡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엔간하면은 딱 떨어지는 숫자 값으로 주어지는 위치들이 중간 위치를 기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요거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조금 급조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게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더 짧거나 더 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은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넣기만 하면은 금방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등속 원운동과 단진동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단진동의 성질을 다시금 정리를 했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단진동의 위치 함수를 단진동의 속력이나 가속도를 이제 크기를 얘기할 때 위치의 함수로 구해내는 것이 굉장히 고급진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외워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